이 페이지 그 밑에 부분입니다.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가면요. 그러면 다음은 상문상면이라는 본중마다 시중종을 구비한 육기운동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육기의 변화 현상을 살펴보겠다. 자, 이 자체가 상문상면의 본중말 시중종을 구비한 육기운동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변화 현상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걸음사의 풍목이라는 말은 물이 생활하려고 하지만 역불급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생활하는데 부족해서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재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가 틀만 해가지고 활성화시켰을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약이라는 얘기 썼는데 그 잠재해 있는 기운을 모아서 안에서 폭발을 시킬 수 있다면 기는 안에서 폭발력으로 해서 기가 터져나갈까요? 네? 대단한 얘기죠. 쑥 쏟아지는 거야, 안에다가 기를 탁 함축.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수했다는 거죠. 자, 궐자의 뜻은 기자와 단자라고 했다. 이 궐자는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궐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폭탄이 터지기 바로 잠재해 있는 것이 이 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중국 한문에 보면요, 고사리를 갖다 뭐라 쓰냐면요, 여기다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고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 궐이거든요. 두 개 쓰면 이게 고사리예요. 고사리 뭘 먹습니까? 이걸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으면 이건 안 먹잖아요. 고사리는 어떻게 근데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사리는 이 퍼지기 직전에 요걸 먹는 거예요. 고사리는 이거 먹으면 이건 아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런 식의 잠재해 있는 그 자체가 터지기 바로 전인데 그것이 자체가 뭐냐면 형이 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궐자예요. 그러니까 궐은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속에 생활하는 거.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이지만은 폭풍 전야의 중심적인 역할이 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은 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있는 계신 건 어디 가래? 대궐이라고 했잖아요. 대궐. 큰 대궐이라고 했던 거예요. 궐자는 좀 약간 다르다면 이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큰 우주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대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는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많이 해도 아니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되면 중심 잡아줘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이 여덟 날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기자와 단자가 하겠다. 그런즉 거림이라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기운이 단아이가 짧아서 아직 생활할 수 없는 것을 거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반면으로 궐자의 상을 살펴보면 굴바의 때 이게 뭐 굴자고요. 그리고 역자야 또 그 지지하기가 결핍할 그걸 흠자라고 하였음 즉 이것은 물이 나오려고 하지만 즉 역출하려고 하지만 굴바위 아래와 같은 응고야 심한 곳이 돼 있어서 그 힘이 부급함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을 궐이라고 했다. 예. 생활하려고 해도 생활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잠재해 있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중심에서 그게 바로 목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죠. 목기운이. 그래서 풍목이에요. 목기운이 가장 강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는 이미 목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 고산의 이 상태가 바로 목이 가장 강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목이. 목은 어떻게 생겼어야 돼? 목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깁니다. 하지만 긴 속에서도 안에 잠재해 있는 이 상태에서가 괄해졌네. 잠재해 있는 그 상태가 실제 목은 더 강하다. 그래서 여기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음에 군화라는 것은 가겠습니다. 그 153페이지 그 밑에 부분쯤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음, 자옥, 군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군화라는 것은 소음 속에 자라는 것이 화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이거 보시죠. 한우 선생님은 다 설명 때 보면은 이 한자를 파괴시켜가지고요. 파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구자, 이 구자 이런 식으로 파괴시켜. 왜 이 파자라 해서 지금 설명을 하냐. 누군가 모르게 군화라는 이름을 군자라고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거 하고 이자하고 합성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글자다, 이거 만든 글자 따로 있는데 이걸 합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안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 문자를?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이 군자를 설정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이것이 이제 오래된 전설 속 얘기지만 그때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상이 틀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그걸 따랐을 거고. 왜 따랐다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자들을 다 이렇게 파괴해서 파자랍니다. 파자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구자라는 것은 윤자와 구자의 상을 취하였으니 그것은 진선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구자는 기가 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윤자는 사물이 수동적으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즉 군이라는 것은 수동력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유의가 바로 군인 것이다. 자, 군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는 것을 실력이 있어서 그 주동하는 나가는 그 주체가 바로 군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말하면 태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 모든 것을 하는 실력이 그 주체잖아요. 그 기준점이 바로 군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태음 충미 스토입니다. 그 부분은요, 154페이지 맨 아래 부분 쪽입니다. 보시면요, 그 다음 수토라는 것은 습은 본래 숫자와 화의 중간물이다.